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계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한 이 가상자산 이 법안이 기각이 아니죠. 부결이죠. 부결된 것 또한 다시 한 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XRP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제 이 횡보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횡보 라인이라는 게 이제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 부분을 지금 이 장 시작 초반과의 움직임이 여기 이 라인을 좀 잡고 가고 있죠. 잡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018원을 찍었고 저가는 3,938원입니다. 지금 3,965원 0.43. 시작하고는 다소 눌린 듯한 했지만 다시 쭉 끌어올려서 4,000원을 찍었어요. 4,018원까지 찍었다가 이것을 못 받쳐주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를 찍어 올리고 이 라인을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오늘 내일까지는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21시 30분에 바로 또 PPI 발표가 있죠. PPI 발표. 어제 이 CPI 발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는 PPI 발표까지 남아있는 부분, 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좋게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PPI 발표까지 남아있는데 이 PPI 발표는 다음에 있을 이 CPI 발표 있죠. 이 CPI 발표가 또 있잖아요. 계속 이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항상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발표가 아마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수령? 바로 조기 금리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 발표로 인해서 트럼프가 한마디 딱 던졌죠. 나오자마자 금리 인하해라. 발표 너무 지수 너무 좋게 나왔지 않냐? 금리 인하 하자라고 했어요. 오늘 PPI 발표까지 나오고 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7월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 9시 30분까지 아마도 흐름이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 발표 이후로는 조금 더 움직임은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좋아질 것으로 봤죠. 왜냐하면 발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눌렸어요. 눌렸죠. XRP와 비트코인이 훅 빠졌던 이유가 왜 빠지는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모를까 이 발표 이후에 나왔으니까 눌렸으니까 그 전부터 눌리고 있었지만 그 이제 쭉 끌어올리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게 CPI 발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싶었어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슈도 없었고 아무런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었죠.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발표가 있었어요. 가상자산 규제 법안 미 하원에서 발목을 잡았고요. 트럼프의 이 크립토 위크가 좌초가 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려왔고 여기에 당연히 가장 수혜로 꼽혔던 우리 리플이 이 가상자산 법안으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혔던 XRP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방 압박을 받은 거죠. 하방 압박을. 물론 여기에 RSI 수치까지도 영향을 줬죠. 상당히 높았고 조정이 오는 부분에 이 발목을 잡은 이 부분이 부결이 더욱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가상자산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은 좀 충격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강력하게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트위터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프 크립토 위크라고, 그러니까 행복한 크립토 위크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좋아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놨고, 공화당 의원들한테 투표도 꼭 찬성 투표를 던져라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거예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가상자산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되고 의논이 된다. 이게 14일부터 18일까지였어요. 근데 조기에 종료가 됐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연일 좋은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 당연히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던 XRP가 여기 뒤를 따랐어요.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보였던 부분이. 하지만 이 부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고, 그 XRP도 역시도 내려왔습니다. 자, 15일 하원이 26인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과 함께 3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본회의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196대 223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3건 법안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 주가 또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지니어스 법안,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클래러티 법안, 여기에 또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바로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금지 감시 국가 방지법, 여기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크립토 위크를 선포하고 또 모든 공화당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고요. 또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좋았던 부분. 리플이 3달러를 찍었고, 찍고 이제 지지를 못 받았지만 3달러 찍고 내려왔지만 그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이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또한 이래서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몇몇 반대파 공화당 의원들과 또 3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이크 존슨 의장이 상원 지도부 또 공화당 전체 회의 또 백악관과의 더 넓은 협의를 통해서 이 교착 상대를 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제 이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공화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나면 다시 이 법안이 상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좋게 넘어갈 것으로 봐요. 자, 밑에 내용을 보면 자,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과 함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급등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 서클은 연일 엄청난 폭등력을 보여줬던데 이 서클이 이 부분으로 해서 5% 정도 내려왔고요. 또 대부분 주요 암호화폐 가격 또한 표결 직후 하락을 했지만 일부는 오후 늦게 또 회복을 한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XRP와 비트코인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투표를 잘 해라, 잘 해달라, 공화당 의원한테 보트를 써나가면서 해피 크립토 위크라고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트럼프의 의견이 무시된 거죠. 무시됐다면 트럼프 역시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트럼프는 이렇다 저렇다 아직은 말 없어요. 지금 미국은 밤 시간이죠. 잘 시간이니까. 아마도 이후에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쯤 되면 트럼프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밤엔 또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20일 30분에 PPI 발표까지 있어요. PPI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큰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건데, 어제 눌림 회복은 하고 있었습니다. 리플 역시도 계속적으로 파란불은 켜져 있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위로 향하고 있었고, 오늘 역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것은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 법안, 이 크립토 위크와도 별개로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많은 코인 중에 하나죠.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바로 오는 18일입니다. 7월 18일 날 ETF가 출시합니다. ETF. 이것은
공식적으로 SEC가 인정을 했어요. SEC가 인정을 했고 승인까지 해줬죠. 승인까지 해줬고 7월 18일 날 바로 프로쉐어즈의 ETF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면 이것은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ETF가 나옴으로써의 움직임 자체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18일만 있는 게 아니라 21일 날도 있습니다. 21일 날도 ETF가 준비 중이에요. 터틀캐피탈의 ETF가 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ETF의 주라고도 볼 수 있죠. 주간이라 될 수 있고 이게 1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19일 정도 알게 될 겁니다. 19일이면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아니면 토요일 날 새벽에 알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출시가 됨으로써 공교롭게도 또 주말이죠. 주말에 한 번 더 큰 폭등력이 지난주처럼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눌리고 이렇게 횡보를 그리고 있는 현재 시점을 놓치면 좀 더 아까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마다 조금씩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라 하고 있는 저죠.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야 되고 그래야 수익은 당연히 크게 날 수밖에 없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때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데 급하신 분들은 지금 이 점도 잡고 가시면 좋죠. 지금 현재 눌렸다가 지금 현재 살짝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부분이 계속적으로 여기를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도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이 뉴스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또 지겹죠.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는 이 법안이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합의점을 찾고 다시 이 법안을 상정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을 안 하셔도 된다. 이것은 가상자산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도 더욱더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고 좋게 해결해 주리라 봅니다. 또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트럼프가 지금 본인이 밀고 있던 법안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도 여기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트럼프의 이 성정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죠. 더군다나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도 이렇게 올려놨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리플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리플은 지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보시면 기업들이 대차 제도표에 XRP를 적극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최신 소식은 다음과 같다 나왔습니다. 자, 보면 25년 7월에 기업들이 대차 제도표에 XRP를 적극적으로 추가하면서 지금 기관 암호화폐 채택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평론가 스메케가 온 X에 강조한 이런 모멘텀이 XRP가 더욱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인 이 최전방에 지금 딱 서게 되는 리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업의 재무 전략의 일부가 되고 있는 XRP예요. 자, 이 텀주비죠. 텀주비 XRP 축적으로 선두주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텀주비라는 것은 또 여기에 트럼프 아들들 있죠. 트럼프 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이렇게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프로그래틱 광고 또 디지털 브랜딩에 전문으로 하는 나스닥 상장 기업 텀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25년 7월 9일자 보도 자료에 따라서 텀주분 이 회사가 XRP,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또 여기에 USDC 여기 서클이죠. 여기에 주요 암호화폐를 축적을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확장이 텀주비 초기 비트코인 인수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고 7월 8일 현재 이 회사가 19.106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10만 달러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승인된 결의안이 이 범위를 확대하면서 텀주비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 보유를 다각화하고 또 금융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 보면 자, 이 전략적 자산 관리하고 디지털 다각화라고 나와 있죠.
텀즈의 CEO 바로 로버트 스틸이 이러한 움직임이 혁신과 또 재정적 신중함을 모두 반영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혁신과 신중한 재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약속과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스틸은 이렇게 언급했어요. 또 우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또 광고주 기반을 성장시킴에 따라서 재정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기업의 사고방식이 디지털 자산의 이 성숙한 접근 방식을 또 반영하고 있고, 이 툼조업의 이 같은 회사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순전히 투기적 투자로 취급하는 대신에 장기 재무 계획의 전략적 구성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투기로보다는 이제는 유틸리티로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왜냐? 실제 사용 사례가 있죠.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코인들은 다 투기성이 짙어요. 이런 부분이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죠. 투기성이 짙다는 얘기는 변동성도 같이 동반한다는 얘기고, 변동성이 동반한다는 얘기는 상승할 땐 이렇게 상승해도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 이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갈 가능성도 높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가서 수익 내면 좋은데 내도 얼마 안 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 이때는 또 물리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깊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XRP 같은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이제는 실제 유틸리티로 가고 있는 이런 코인들에 접근하시고 이런 것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죠. 투기성이 짙다는 얘기는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짙어요. 그러면 수익 낼 수 가능성은 그게 드물어요. 근데 XRP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XRP를 강조드리고 시간이 되고 또 여유가 되시면 모아 가셔야 된다는 게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XRP 규제 이후의 명확성 확보라고 나와 있죠. XRP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23년에 법적 판결,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유통시장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현재 리플은. 그러면 항소 들어가 있는데 항소는 무슨 항소냐? 바로 프로그래틱 판매에 대한 항소예요. 그러니까 리플 CEO나 아니면 리플 만든 이 창립자 있죠.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 판매에 대한 위반을 했다라는 이것으로 SEC가 항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증권성은 아니라고 판결이 나 있어요. 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이 프로메티 판매 이런 항소인데 리플도 여기서 교체 항소가 들어갔고 우리는 인정해라라는 그런 항소였죠. 항소였는데 이번에 항소를 취소한다 했어요. 취소한다 했고 이제는 SEC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SEC가 이것을 승인해주면 우리도 항소 취소할게. 같이 서류 내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얘네들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SEC도 역시도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합의한 사항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5천만 달러 줄이자. 그리고 기관 판매 금지에 대한 요청을 해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동시에 법원에 제출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것을 기각을 시켰죠. 기각을 시키고 그냥 너희들 합의해라. 항소를 취소해라. 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발빠르게 XRP는 움직였고 먼저 취소하겠다. 근데 아직 법원에 제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SEC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지만이 이게 끝나는데 한간에서는 7월 17일 날 비공개 회의 때 이게 투표에 들어간다. SEC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정확한 것은 하나 있어요.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가 항소 마감일이에요. 항소를 마감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보면 좋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의 유입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산다. 여기에 ETF가 출시되는 7월 18일부터는 더욱더 기관 유입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은 들어오죠. 유동성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요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 또한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밑에 내용을 또 보면 XRP가 효용성과 제도적 매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 법적 명확성을 넘어가지고 XRP의 실제 유용성이 이 기업 채택의 핵심 동일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과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기업과 은행의 국경 간의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XRP 같은 경우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저비용, 그리고 고속, 가장 빠르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재무자산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걸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ISO 2002 여기에 가입을 했죠. 언제? 2020년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잡아온 XRP입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이것을 얘기하냐? 바로 ISO 2022를 누가 이제는 전환했죠?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이 이 ISO 2002를 이걸로 전환했어요. 바로 패드와이어에. 이 패드와이어에 전환을 했고, 그러면 이 패드와이어의 이 협력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화마평에 오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이. 자, 그러면 20년부터 만들어 자리를 다져온 XRP가 되겠느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패드와이어가 연간 1000조 달러가 움직여요. 결제 시스템에서 1000조 원이 아닙니다. 1000조 달러. 여기에 리플이 이 협력사로 포함이 된다라면 연간 1000조 달러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준에 또 어떤 걸 시청했어요? 마스터 계정을 시청했죠. 마스터 계정을. 이것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 감독해달라라는 거예요. 연준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게 XRP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장은 좋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연준이 운영하는 패드와이어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재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XRP의 기업 채택의 전환점을 보면 이 스매케가 관찰한 바와 같이 25년 7월에 XRP의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전환점으로 지금 나올 수가 있고, 이 툼조업의 같은 회사들이 공개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어요. 뭐 그 더 전에는 많죠. 더 많았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를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그 더 넓은 시장을 분명히 신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 넓은 시장으로 가기 위한, 또 XRP는 더 이상 개인 투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금고에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겁니다. 모든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나스닥 회사들이 리플을 재무부에 속하게 만드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더 많은 기업들이 XRP 효율성 또 안정성, 다각화에 대한 이 잠재력을 인식함에 따라서 기업의 대차 자주표에서 이 XRP의 입지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암호화폐 채택의 미래를 재정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XRP의 이제 모멘텀인 것으로 작용되는 것이고, 이 암호화폐 부결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면 이제는 흐름상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이 언제적 과 비슷하다? 바로 작년 11월 폭등력을 보여줬을 때 그때와의 흐름과 상당히 흡사하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 끌어지고 횡보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횡보가 이제 터져줄 시간이 머지 않았고, 이 터져줄 시간은 7월 18일 ETF의 출시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말고 좀 더 좁혀질 때 매매 진행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정보방은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고, 정보방에서 받으시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어떤 걸 해드립니까?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이것은 무조건 해놔야 돼요. 무조건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된다.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눌림목 나올 때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고래 역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요. 한 방에 막 올인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비중을 나눠서 계속적으로 저점 매집을 하는 고래들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죠. 물론 금액과 시간은 틀리지만 이런 것 또한 당연히 이것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손실 중인 분들이라면 그러면 수익 중이라면 더욱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고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드릴 겁니다. 매수는 잡아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매도. 언제 내가 매도하고 언제 차익 실현하고 언제 내가 현금을 만지느냐. 계속적인 차익 실현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 뭐예요? 숫자일 뿐이에요. 이 숫자일 뿐이고 뭐 얼마가 되든 5천 원이 되든 6천 원이 되든 7천 원이 되든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숫자죠. 내가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팔아야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이게 돈이죠. 이걸 잡아드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정보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보방 어떻게 들어오냐면 바로 이렇게 보면 링크가 있죠. 링크도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다면 모바일 또 컴퓨터를 보시다면 이 PC 참여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옆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PDF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거예요. 여타 우리가 방송 계속 찾아보는 거와 그냥 이것으로 보고 이해되고 또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 역시 중요한데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께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드리면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받으시려면 빨리 신청해 주시는 게 좋고 신청해 주시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누구도 아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료 기억해 주시고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한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안 흔들리게 또 대응도 같이 해드리는 팔코인 뉴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거 설명 안 해드렸네요. 무료니까 절대 돈 안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금전 요구도 없고 이런 것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알고 가면 좋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고 가면 거기서 또 수익 크게 내시면 저도 기분 좋습니다. 또 수익도 인정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더 갈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리플의 이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가고 그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제 3달러 찍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플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모멘텀이 이제는 곧 하나가 실행될 시간이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시기를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